음. 그 갑자기 리코딩을 하게 됐습니다. 낮에 그 그냥 편하게 내일부터 다시 또 일하게 돼서 그냥 편하게 그냥 즐거운 그런 스트롤링, 솔터링, 엠블레이딩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죠. 사실은 정확한 단어는 스트롤링입니다. 스트롤링이 그 산보에 제일 가깝고요. 그냥 그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이런저런 그 자연을 즐기면서 걷는 걸 스트롤링이라 그러는데, 앰뷸레이팅은 조금은 병적인 그런 어감들이 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즐기려고 하다가 그러려고 이제 샤워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저는 보통 샤워를 할 때 그 샴푸를 2번 하고, 샴푸를 1번 하고 비누칠을 하고 비누칠을 할 때도 있고,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러냐, 꺼끌꺼끌한 그런 거를 그 바스트 로션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거품 내는 거,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좀 문대요. 문대고 일주일에 1번 정도. 근데 그 나머지는 그냥 비누칠만 하고 그냥 끝나는데, 오늘은 그 열심히 그 스크러빙 하는 그런 날은 아니고 그냥 비누칠하고 그런 날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샴푸잉을 하고 2번째 샴푸잉 하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전화기가 울리는 거야. 그래서 받았죠. 받았더니 뭐 카카오톡 뭐 무슨 영상통화가 뜨길래 이건 또 뭐야 그랬더니, 봤더니 그런 건 거의 없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신배라고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그놈이 그 파키스탄에 가 있는데 문제적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저희 그 Stories of My Life에 계속 나오는 그 S가 그 인간이에요. 그 173을 그 중간에서 거강꾼 나쁜 새끼죠. 그 인간이 전화를 해서 처음에 좀 이게 좀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었는데, 그 그래도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해서 제대로 좀 통화를 했는데, 자꾸 자기 얼굴은 너는 보일지 모르나 내 얼굴은 잘 안 보인다는 걸, 당연하지 샤워하다가 그 욕실에서 받았는데,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좀 보여줬더니 뭐 하고 있냐 그러더라고. 샤워했다 이 새끼야 어쩔 건데. 네가 창졸지간에 근데 당황스러운 시간에 나한테 그렇게 전화한 게 네가 문제지. 내가 이렇게 황당무계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내가 문제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얘기는 거기까지인데 이 새끼가 자꾸 이 말이 갑자기 없어지더니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말을 해, 이 새끼야. 계속 그러는데 말을 안 해. 말은 없고 자기 혼자 자가 발전하더니 계속 이 50대 아저씨들 문제입니다. 즙을 짜네, 즙을. 아이, 술은 먹을 만큼 먹었고 탄산수나 좀 집에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탄산수나 좀 먹어볼까 하는데 말을 안 해, 이놈의 새끼가. 그리고 계속 즙을 짜는 거야, 이 새끼가. 왜? 왜 그러고 있냐? 너는 왜 즙을 짜는데 말을 안 해, 끝까지. 모르죠, 전. 그놈이 왜 이렇게 즙을 짜고 있는지. 근데 게싱만 하죠, 그냥. 뭘. 이게 어떻게 레코딩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통째로 다 날려버릴 수도 있겠다. 그럴 확률이 높네요. Hello? Are you there? 뭐, 앞에다가 몇 분부터 들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좀 취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놈이 그러고 있어서, 왜 나라를 잃은 백성처럼 그렇게 즙을 짜고 있냐. 처음엔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가 좀 지나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저도 바보는 아니어서 혹시 어머님 돌아가셨냐? 아버님은 그놈이 그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님이 순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조금은 집에서 이렇게 간병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은 건 엄마인데 엄마가 돌아가시냐 혹시 너 그래서 거기에 충격받아서 나한테 그렇게 갑자기 전화한 거냐 부고를 이런 식으로 나한테 보내는 거냐 너 그래서 그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집을 짜고 있는 거냐 말이 없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5년 있으면 환갑인 나이잖아요. 저희가 5년 있으면 환갑인 애들이 집을 짤 일이 뭐가 있어요? 사내 새끼들이 눈물 흘릴 일이 없죠. 조국이 망해서 울분에 가득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오케이. 그럼 정말 그 목숨 걸고 한번 덤벼본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 엄마가 돌아가는 경우 아니면 사내 새끼들이 또 눈물 흘릴 일이 뭐 있어? 없잖아. 근데 왜 그러고 앉았냐고. 내가 그렇게 닥달을 해도 끝까지 이 새끼 말 안 해. 음, 생각을 해보니 제가 머리 회전이 좀 느린 놈은 아니라 끝까지 눈을 쳤죠. 너 언제 한국 올 거냐? 그랬더니 그 전화를 한 놈이 그 파키스탄에서 일하고 있는 애거든요. 외국어에서. 너 언제 한국 올 거냐? 그랬더니 뭐 내년에 언젠가 오겠지. 밖에 애들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 놀러 나온 것 같은데 이놈이 그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거기 교회에서 너 교회 그 예배 보러 나온 거냐? 그것도 말 안 하고 애들하고 뭐 놀러 나왔대.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이제 놀게 애들하고. 내가 알기로 딸내미 둘인데 또 모르지. 또 모르지. 또 불순한 생각이지. 이런 그 하나밖에 모르는 이 앞뒤 꽉 막힌 새끼한테 무슨 가능성이 또 다른 데 있겠어. 하여간 딸내미 둘하고 밖에 나왔다가 그냥 순간 나한테 연락한 거지. 뭘 봤겠지. 뭐 내가 올리는 뭐 페이스북을 봤던 뭐 유튜브의 내용을 봤던 뭐 그런 거 본 거지. 그러면서 뭐 내가 뭐 새롭게 뭐 이런 거 요새 합니다. 그런 뭐 어떤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이재광이 좀 다른 일을 하는구나. 돈 되는 일을 좀 하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놈이 좀 안도감을 느껴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뭐 그 올드보이 나오잖아요. 영어 올드보이에 그 웃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와 같이 웃어줄 거다. 울어라. 너 혼자만이 울 것이다. 그게 올드보이에 나온 그거였던 것 같은데, 살면서 저도 그게 진실에 가깝다. 진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살게 됐는데, 오늘 그나마 좀 처지가 좀 나아져 보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말도 못하면서 눈물만 찔찔 흘리는 우리 그 고딩 때부터의 그 오랜 친구,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친구가 왜 이렇게 찔찔 그 눈물 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하게 그 사내 새끼들이라는 게 정의라는 게 호모섹슈얼한 거하고는 전혀 또 다른, 어려서부터 이거 친구들이 정의라는 게, 사내 새끼들이 정의라는 게 저는 회의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살면서. 저는 그 정에 기대서 많은 기대를 갖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기대 왔다가 몇 번 좀 뒤어본 그런 상황이라, 니 뽕이다. 프렌드십이 뭐가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지배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 신배 그 반응을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 스스로. 꼭 그런 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이 배신하지 관계가 배신하는 건 아니다. 걔들도 나름 각자의 그 사정이 있었겠지. 라고 조금은 내 뒤통수 때렸던 친구들에 대해서도 좀 여지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밤이네요. 그래서 뭐 딴 거 했어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항상 제임스 먼로만 떠오르냐? 앨리스 먼로.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앨리스 먼로 그걸 해야 되는 날인데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아휴. 옛날에 써놨던 거 또 예초에 잠겨서 그 얘기 하게 되네요. 오늘은 뭐 제가 좀 많이 좀 취했기 때문에 시간 배려 없이 2시간이 됐던 3시간이 됐던 그냥 쭉 갑니다. 이 밤이 끝날 때까지. 우리 고등 친구 얘기예요. The Case of Dr. S. Gerald. Dr. S's father left his family for a young woman when he was in elementary school. His mother gave birth to 6 sons and 2 daughters. He was the youngest son, and had a younger sister. 6남 2녀의 남자 중에서는 막내, 그리고 또 아래에 정말 막내인 여자 동생이 하나 있는 거죠. 위로 누나 하나 있는 거고. His eldest brother committed suicide by drinking toxic liquids, vomiting blood,
in front of young Dr. S when he died. 그 눈앞에서 본 거예요. 피터하고 죽는 거를. He was suffering from schizophrenia. His second eldest brother made the housemaid pregnant and was expelled from the house with her. 그 우리 시대 때는 그 식모라 그래요. 식모.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어린 처자들. 그런 애랑 눈 맞아서 그냥 임신시키고 집에서 쫓겨난 거죠. His third brother, who shares with me the same alma mater, 성대 출신이셨더라고요. Passed the national exam for selecting the future diplomat and has been on service for South Korea as a bachelor diplomat ever since. 성대 영문과 출신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형이. 하여간 그 외교관 형, 우리는 외교관 형이라고 불렀어요. His elder sister earned a PhD in English literature, specializing on the Renaissance era. In the US, returned to South Korea and became a professor, now divorced, living with a young daughter. 제 기억에 그 political science 그 정치학 전공하는 오빠랑 그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딸내미 하나 낳고 뭐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이혼하셨어요. His fourth brother got the entrepreneurship in his blood and has been doing business from his early 20s. Married late with a much younger and plump. 우린 대리점형이라 그랬는데 그 서울우 그 대리점을 하셨거든요. 아주 어릴 때. 그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셔서 아이고 하여간 그 오빠 대단한 오빠야. 하여간 뭐 특공대. 기본적으로 이 집안 출신들이 허우대가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허우대가 좀 이 기본 뼈대가 좀 있는 집안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특공대형이라 그랬는데 대리점형. 대단한 오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대단한. 뉘앙스를 좀 줄게. 대단한 여러 가지로. His fifth brother, who is very friendly and sociable, unlike his other boys, became a dentist and is still practicing his job with his wife, passed away from brain tumor. 경희대 치대 나온 오빠. 우리하고는 정확하게 한 3살 정도 차이 날 거야. 2~3살. 이렇게 저렇게 겹치기도 했어요. 인연들이. 그 나중에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나도. And lastly, his younger sister, so long a list. 숨가쁘죠. 이렇게 쭉 이렇게 형제 관계들. 내가 이걸 그 순서 헷갈리지 않고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 스스로. She graduated from the college with a BA in mathematics and entered the LG Corporation, but soon dropped out of it. She gave lectures as a math
teacher at the private academies for a while and got accepted to the medical school, but soon dropped out. 그 모든 과정들이 저희들은 좀, 특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죠. 수학과 갔다가, 수학 선생 하다가, 아니죠. 수학과 갔다가, LG 갔다가, LG에서 그만두고 학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뭔 공부를 해서 또 그때 그 의전원이 있었잖아요. 의학전문대학원 갔다가 또 그만두고 또 이 과정들이 좀 이거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recently she was hospitalized and now I can solve this 20 plus years purple at last. 좀 그때 좀 알게 된 거죠. She's been suffering from schizophrenia on and off from her early 20s, like her deceased eldest brother. 이게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스키즈프레니아가 뭔지. 난 근데 스키즈프레니아 때문에 제일 큰 형이 너무 스스로의 자기의 그 정신병에 대해서 너무 절망을 해갖고 약을 마신 거예요. 청산가리 같은 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죽는 거를 어린 이 닥터 S가 피 토하는 그 형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매니지를 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형 어떻게 이거 뭐 그 119 부르고 뭐 그때 119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난리를 자기 몸을 적시는 그 형의 그 피를 그냥 받은 거죠. 그냥 토해지는 그 형의 피를 자기 몸의 옷에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근데 비슷한 증상을 여동생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말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매니지하면서 사회에서 적응을 하려고 했는데 순간순간 이게 툭툭 드러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결국은 저희 늦게 깨달은 거죠. 그 중고등학생 때부터 대학 생활하면서 취업하면서 취업이 잘 안 되고 또 다시 또 대학원 가려고 했다가 또 그것도 또 안 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스키즈프레니아 때문인가? 끝까지 스스로도 인정을 못하고 가족들도 인정을 못하고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거를. 근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 그렇구나. 이거는 이걸 좀 매니지를 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애가 좀 똘똘하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이렇게 계속 부대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애가 30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여동생이 할 때 그 30이 될 정도까지도 계속 그런 병식이 없이 그 병에 대한 인식이 없이 계속 그렇게 한번 밀어붙여 본 거죠. 참 모두에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거지. Where the mother passed away 2 years ago, she refused to take medication and her symptom got worse. 그러다 이제 몇 년 전에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그 나름 카리스마틱한 그런 어머님이었어요. 참 쉽지 않은 하지만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좀 끌어넘치는 그런 엄마였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컨트롤 벗어난 거잖아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 약을 안 먹기 시작한 거죠. So Dr. S decided to hospitalize her for a month. 근데는 닥터 S가 스피스파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도 그 둘째 누나하고 엄마하고가 저희 나라 법이 그때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둘째 누나하고 엄마가 얘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쳐놓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걸 한 5년인가 7년인가 전에 한번 당해봤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아마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시블링은 한 명. 근데 아마 프라이머리 서포터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프라이머리 어쩌고 저쩌고. 근데 성인이니까 이미 여동생 성인이니까 프라이머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시블링 중에 한 명이 오케이를 하면 호스피탈라이즈 할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당했듯이. 근데 저는 이 결과가 끔찍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저 미친놈 같아요? 멀쩡한 애를 갇혀있는 곳에 가두는 게 미친놈들도 미친놈처럼 지랄하겠지만 멀쩡한 새끼들도 이렇게 가둬놓으면 개지랄 다 해요. 제가 그런 경우였고 개발자극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여동생은 한 달 동안 닫혀 있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을지 전 상상도 안 돼요. 저는 너무 개발작을 해갖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걔들이 저를 내보냈어요. 별의별 미친놈들 다 봤지만 이렇게 개발작하는 새끼는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이 여동생은 한 달 동안 갇혀 있으면서 한 달이 이제 또 모르겠어요.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가둔 오빠가 개새끼라고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내가 내 그 갖고 있는 질병을 너무 그 나빠지기 전에 잘 이렇게 매니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는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전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여동생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이건 오픈 키친이에요. 도대체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매니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Now, three of us, with her boyfriend, sometimes get together for a drink from time to time. 그러니까 그 닥터 S하고 저하고 그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기 전까지는 이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정신병원에 갇혔다가 나오고 뭐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도 같이 만나서 또 그 이연자가 또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래서 넷이서 그원양 여동생 남자친구 나 닥터 S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같이 술도 마시고 그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잠깐 끊어갑시다. 시간이 좀 길어지기도 한 방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니.